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댓글을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피부과크 용접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교류 용접기로 시험 보나요? 직용접기로 시험 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또, 또 다른 댓글을 보면은 제가 피부과크 용접 관련 시험을 보려고, 실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요. 교류용접기로 시험 본다고 들었는데 회사에 알아보니까 직무용접기가 있어서 그걸로 연습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연습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시죠? 그게 뭐야? 교류용접기하고 직무용접기 그게 뭐지? 그런 게 차이가 있나? 뭐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물론 용접할 때 처음에 교류용접기, 직무용접기 있는지 잘 몰랐죠. 다도 처음엔 그랬죠. 또 궁금한 거 있죠. 또 댓글에 이런 거 있어요. 보면은 현장에 가면은 피부과학 용접을 할 때가 많거든요. 뭐 제가 옛날에 일했던 원자력 공장이라든지 뭐 보일러 공장, 보일러라는 거는 뭐 기토라인 보일러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물을 끓이는 거예요. 보일러. 발전 설비 만들 때 보면은 보일러 공장 있죠? 거기에는 뭐 파이프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막 들어가는데 그런 게 모두 고온 또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용접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 데에서 용접할 때는 주로 피부과학 용접을 많이 하는데 피부과학 용접은 제가 본 바로는 직용접기를 한 건 본 적이 없어요. 모두 교류용접기로만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했고요. 뭐 다른 분들도 직용접기 한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직용접기와 교류용접기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용접기 종류, 직용접기와 교류용접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해지죠? 자, 직용접기라는 거는 뭘까요? 네, 직용접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기를 이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용접기 본체가 있잖아요. 아이고. 자, 용접기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네모난 용접기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이 용접기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용접기가 죄송합니다. 용접기가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세팅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연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답 없는 거죠. 네, 그거 나는 초보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배전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전판이 있으면은 이게 380일 수도 있고 220일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걸 뒷선 연결한다고도 하죠.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프면 안 되죠. 네. 이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있고 안 해본 분들은 있을 텐데 해보신 분들은 당연한 걸 왜 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안 해보신 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220V, 220V는 어떻게 돼요? 배전판을 열어보면 어떻게 됐나요? 머리가 터지죠? 네, 이렇게. 자, RST 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메인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넷에서 또 여기 스위치가 차단기가 하나 더 있죠. 여기서 RST 상,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하잖아요. 그죠? 네, 모르면 한번 하시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기 전에 뭘부터 확인해야 돼요? 네, 용접기 보면은 뒷면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여기 앞면이라고 치면 뒷면에 보시면은 여기 뭐 380 또는 뭐 220 해서 스위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380이고 밑으로 내리면 220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220으로 내려놓고 380을 연결하면 용접기 타버리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네, 이것도 확인하고요. 자, RST를 물리시고요. 그 다음에 외함에 용접기 외함에 접지해놔야 되잖아요. 용접기 외함에 접지하시고요. 접지 않으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접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접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사람 죽습니다. 잘못하면. 감전돼. 특히, 어, 용접사는 뭐 죽거나 사고 당할 일이 거의 없어요. 용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용접사가 사고 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용접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건 많이 봤는데 용접사 자체는 안 다칩니다. 다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용접사가 만약에 다친다면 이 전기에 관한 것 때문에 다칠 수 있어요. 감전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이런 날은 굉장히 위험해요. 비 오는 날 원래 용접 안 하는데 굳이 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용접기를 옮기게 됐다. 그러면 이 차단기 끄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 때 좀 이렇게 평소에 안 한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용접사가 다치는 거요. 그래서 용접사가 지금 여기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를 이렇게 엄청나게 큰 파이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 이 두 부분을 용접해요. 용접사가 이렇게 서가지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 샵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으로 이따만한 큰 무게 중량물을 옮기고 있어요. 크레인으로 띠리리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사람이 용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쭉 줄을 내려서 뭐 이게 뭐 업, 다운, 뭐 좌우, 상하, 좌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컨트롤러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사람이 용접하고 있으면은 이게 위로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아저씨 여기 무거운 물질 지나가니까 잠깐만 나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이제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나요? 네, 그러나 그거 없습니다. 아, 네 하고 잠깐 끊었는데 이게 끊을 때까지도 말 걸기가 좀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그냥 이 무거운 거 슉 가져가 버려요. 용접하다 보면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이게 가면 어떻게 만약에 가다가 얘가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 띡 하면 사람이 땡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오징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소리 나잖아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막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움직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샵장 안에서는 그렇고 밖에서 카고 크레인이나 막 크레인 있잖아요. 타워 크레인이나 이런 걸로 옮길 때 신호수가 옆에서 호루라기 막 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접사가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용접하고 이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왜요? 만약에 가다가 아저씨 나와요 했는데 이어폰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죽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하여튼 이런 경우는 있지만 용접사가 다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근데 어쨌든 다친다면 전기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네요.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용접법보다 더 중요한 거죠.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려고 좋은 날 보려고 용접하는 건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다쳐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항상 밖에 일하러 나오셨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가장이시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는 부인이 또 아니면 남편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올 때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와.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발톱 하나라도 다치면 안 돼요. 손끝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인사했던 그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에 민감하지 않은 어떤 현장도 다 거짓입니다. 그런 데는 돈도 안 나와요, 결국. 다 띄어먹었습니다. 사람 목숨도 우습게 하는데, 돈 죽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투자하잖아요. 투자에 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는 현장이 많더라고요. 사람에 이렇게 해서 일하는 거, 노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습게 보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제가 그런 회사는 투자 안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회사는 보나 많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회사는 보니까 결국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우하향하죠. 계속 몇십 년째 하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보는데 그런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산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얘기죠. 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회사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어쨌든 자, 얘기 길어졌네요. 이렇게 용접기가 있으면 이제 뒤에 전선을 연결했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건 이건 직용접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쪽에다가 접지 클램프 접지를 해서 접지 클램프로 물려서 모재를 연결하고요. 모재를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토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용접을 찍 한다. 이렇게 두 개를 용접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직류 전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직류라는 거예요. 직류 용접기란 뜻이죠. 보통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직류 전극성 특징이 뭐예요? 직류 전극성 배우셨죠? 네, 기억나시죠? 직류 전극성 직류 전극성은 어떻게 돼요? 모재 플러스 토치 마이너스 용입 깊고 용입 깊죠? 또 비드폭 좁다.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겠죠. 네. 자, 이렇게 직류용접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를 직류용접기라고 하고요. 이게 없어요. 교류라는 것은 파형이 이렇게 한 번은 플러스이고 한 번은 마이너스이고 한 번 플러스 얘가 한 번 플러스였다가 얘가 한 번 플러스였다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가 한 번은 마이너스가 얘가 한 번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꽂든 저렇게 꽂든 상관이 없어요. 극성이 없어요. 이런 거는 교류용접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쓰는 공장이나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전기. 그거는 직류전기예요, 교류전기예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일단 우리가 집에서 받는 거든 회사에서 받는 거, 변전소에 받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모두 교류입니다. 교류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 직류 전극성이라 했잖아요. 용접기가 직류 용접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류 전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직류 용접기를 쓸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용접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용접기 안에 또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용접기에 정류기라는 게 있어요. 정류기라는 건 뭐냐? 정류기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씩 교대로 나타나는 이렇게 교류전기가요. 이 정류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교류 비스무리한 완벽한 직류는 아니지만 교류 비스무리한 전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정류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류기라는 게 있으면은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류 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 용접기 중에서 정류기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접기 안에 정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직류 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직류용접기는 이런 게 있고요. 발전기형이라는 게 있어요. 발전기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산, 강 이런 데는 전기를 끌어쓸 수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또 KTX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막 짓는데 이런 산 속에서 이렇게 구멍 KTX를 여기 막 KTX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사람이 막 이렇게 용접을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 전기가 들어올까요? 전기 없잖아요. 이런데 쓸 때 이런데 발전기형 직류용접기를 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용접기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뭐 이렇게 기름 넣는 데도 막 있고요. 이렇게 기름 넣는 것도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달려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발전기예요. 발전기를 이렇게 기름을 넣어 가지고요. 여기다 기름을 넣으면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발전기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기를
발전기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면요. 완벽한 직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한번 플러스는 플러스고. 그래서 쫙 이렇게 완벽한. 교류 비싼 무량이 아니라 완벽한 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발전기형 직류용접기라고 그래요. 정류기형 정류기형 직류용접기 종류 같은 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조금 머리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그런 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책을 찾아보시도록 하시면 좋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용접을 배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그거를 학문적으로도 더 더 이렇게 완성을 하려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수님이 되거나 이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험을 통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너무 깊게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답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준을 딱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목표고요. 자, 그럼 직류 용접기의 특징 한번 볼까요? 직류 용접기는 아크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저번에 아크 쏠림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직류 용접기는 이렇게 두 개의 판을 용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모재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토치는 마이너스. 이걸 직류 전극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플러스면 계속 플러스예요. 얘는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아크가 어떻게 돼요? 아크가 안정적이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아크가 안정적이에요. 단 아크 쏠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전자력 설명했죠? 전기가 흐르면 자력이 발생하고, 자력에 의해서 아크가 힘을 받기 때문에 아크가 쏠려버리죠. 한쪽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아크 쏠림이 있는 거는 직류용접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류용접기는 아크 쏠림이 없나요? 네, 배웠죠.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직류용접기 특징은 대부분 고가입니다.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하시면 되는데, 제가 교류용접기 샀는데 100만 원도 넘던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막 1000만 원짜리도 봤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직류용접기가 고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것도 샀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또 할 말 없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직류용접기는 아무래도 교류용접기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안에 부품도 많고 복잡하고, 그래서 대부분 고가입니다.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극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조가 왜 복잡할까요? 안에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안에 열어보시면 굉장히 이것저것 잡다구리한 게 엄청나 많이 있습니다. 기판 같은 것도 있고요. 별로 거 다 들었습니다. 열어보시면 안 돼요. 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교류용접기는 열어보면 안 돼요. 당연히. 열어보면은 거기 판하고 철판 같은 거 몇 장 있고 없어요. 되게 간단해요. 교류용접기는. 극성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한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얘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얘다 플러스 물리고 얘다 마이너스 물릴 수 있잖아요.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직류 전극성이 될 수도 있고 역극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기가 고장나면 수리가 어렵습니다. 교류용접기는 대부분 고장도 잘 안 나는데, 직류용접기는 별로 먹을 것도 많아요. 고주파 만드는 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고장나면 우리가 손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사람 불러야 돼요. 사람 불러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무부하 전압이 낮습니다. 무부하 전압이 낮다는 거는 한 40에서 60V 되는데요. 무부하 전압이라는 거는 부하 걸리지 않았을 때, 용접하지 않았을 때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게 40, 60V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격의 위험이 적습니다. 전격이라는 건 전기 충격의 위험이 적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요? 교류용접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용접기 특징 중에 직류용접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함께 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